여기에 이강인 억가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 통계를 봐야 한다. 지금 이강인이 얼마나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지난 도르트문트전 이후부터 계속되는 이강인 억가인데요. 자꾸 선을 넘는 모습에 이강인 억가 좀 그만하라는 팬들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프랑스 현지 축구 전문가 및 매체들이 지나치게 이강인을 폄하하고 억가하는 실정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하지만 최근 데이터풋에서 공개한 통계로 인해 잠잠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기반 프랑스 축구 분석가 데이터풋은 이번 시즌 이강인의 활약에 대해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기록은 정말 강력하다. 유일한 약점은 크로스인데 이는 중앙에서 뛰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흥미로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여기서 이강인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포지션에서 뛰었던 선수들에 비해 아주 뛰어난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어 데이터풋이 분석한 7가지의 카테고리를 정리하면 마지막 슛, 마지막 패스, 손실 방지, 크로스, 드리블과 탈압박, 찬스를 만드는 패스, 수비 활동인데요. 데이터풋이 제시한 통계치를 살펴보면 마지막 슛, 마지막 패스는 준수한 활약인 초록색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 방지, 드리블과 탈압박, 찬스를 만드는 패스, 수비 활동 이 4가지는 최고 높은 활약인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크로스를 제외하면 모든 부분에서 리그 최상위권 수준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아무리 억가를 해도 객관적 수치가 최소 평균 이상인 상황에서 지나치게 PSG 수준 미달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준 미달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프랑스 축구 전문가인데요. 지난 시즌 5대 리그 드리블 성공률 1위 선수가 수준 미달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또한 엘리트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부분 역시 리그 최상위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비 활동, 수비적인 통계치도 리그 최상위권인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 통계치가 공개되고 한 현지 팬은 분명 이강인은 지난 시즌 유럽 최고의 드리블러였어. 근데 이번 시즌엔 그런 드리블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라고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그러자 데이터풋이 답변을 달아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풋은 마요르카와 PSG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지배적이고 점유를 중시하는 PSG에선 주로 압박을 벗겨내기 위해 드리블을 사용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리그앙에서 파리를 상대하는 팀들이 모두들 라인을 깊숙하게 내린 상태에서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 위주의 플레이와 상대의 강한 수비 압박을 풀어내기 위한 탈압박이 플레이에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요르카에서는 역습 상황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공격적 드리블을 할 수 있었다면 파리에서는 탈압박 위주의 드리블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찬스를 만드는 패스, 손실 방지 부분이 엄청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이강인은 충분히 파리 생제르맹에서 가장 창조적인 선수로 찬스를 만드는 패스를 수없이 뿌리고 있으나 특히 덴벨레가 자주 말아먹어서 공격 포인트가 나오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1전에서도 완벽한 2차례의 키패스가 전달되었으나 득점으로 만들지 못한 덴벨레였습니다. 끝으로 데이터풋은 이 말을 전하며 팬들의 관심과 공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맨시티에서 오른쪽 윙으로 나오는 베르나르도 실바와 아주 비슷한 지표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강인은 왼발을 쓰는 오른쪽 윙포워드로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그는 좀 더 깊숙하게 뛰거나 음바페와의 호흡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들의 평가는 또 한 번 엇갈리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구공민은 평점 5점과 함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보였다. 간헐적으로 좋은 패스와 볼 소유를 보였으나 어리석게 볼을 잃었다. 고 말했으며 르 파리지앵은 최하점을 주며 그는 경기에서 벗어났다. 완전히 실패했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애매한 활약들만 있었다. 고 혹평했습니다. 반면 골닷컴은 중간 평점인 6점을 부여하며 일반적으로 미드필더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소유권을 깔끔하게 유지했다. 고 전했으며 개프렌치 풋볼은 창의적인 모습이었다. 파리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였으며 공격 내내 파이널 서드에서 키패스를 보내는 동시에 왕성한 활동량으로 유기적으로 포지션을 옮겨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고 극찬했습니다. 프랑스 매체들의 평가는 다소 주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최소 혹평을 하면 안 되고 준수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평점을 매기는 축구 통계 매체들의 평점이 높거나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이강인이 이런 혹평을 받으면 우가르테와 덴벨레, 바르콜라, 에머리 등도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할 축구 통계 매체의 평점이었습니다. 이런 편파 판정은 이번 한 번이 아닌데요. 지난 챔스 뉴캐슬전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인 바르콜라 선수도 혹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경기에서 이겼으면 쉽게 도르트문트전을 준비하며 이미 챔스 16강 진출 확정이었는데요. 그 중요한 경기에서 바르콜라 선수는 빅찬 스미스를 무려 3회를 했습니다. 그 경기 이후 거센 비난을 받았으나 이강인 선수보다는 아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지난 도르트문트전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빅찬 스미스 1회입니다. 그 장면 딱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덴벨레 선수의 빅찬 스미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경기에서는 은바페, 덴벨레 선수 합쳐서 빅찬 스미스 5회인 적도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아직까지는 유럽에서의 네임밸류가 높지 않고 아시아 선수다 보니 더욱 편파적으로 악의적으로 혹평을 일삼는 프랑스 매체인데요. 파리 생제르맹 팬들도 워낙 강성이라 네이마르, 메시 집에 찾아간 사건은 유명합니다. 그래도 파리 생제르맹은 챔스 16강 진출을 연속으로 10차례 이상 진출한 빅클럽입니다. 꾸준히 경기에 나서며 성장한 후에는 프리미어리그 빅클럽에서 뛰길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PSG의 겨울 이적 시장 영입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십스포르트는 6일 PSG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이 필요할까라는 제아의 기사에서 PSG는 레프트백을 영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누누 멘데스 부상이 있지만 루카스 에르난데스, 노르디 무키엘레가 있다며 루이스 엔리케 감독 체제에서 미드필더로 뛰는 아크라프 하키미와 이강인은 1월 결장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과 아시안컵에 출전한다. 하지만 워렌 에메리, 파비앙 루이스가 부상을 당했지만 1월 초 복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강인의 위상은 확실히 올라가 있는데요. 그는 1월 아시안컵에 출전하기 위해 장기간 결장합니다. PSG는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4일 열린 리그앙 14라운드 PSG와 르하브르전에서 결승골에 시발점이 됐습니다. 전반 10분 골키퍼 지안루이지 돈나룸마가 높은 태클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르하브르는 강력한 최전방 압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탈압박에 딸린 이강인에게 완전히 당했습니다. 르하브르 1선의 최전방 압박에서 벗어난 이강인은 강력한 드리블 능력을 보이면서 하프라인을 넘어섰고 우측에서 쇄도하는 우스만 덴벨레에게 좋은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덴벨레는 낮고 날카로운 크로스, 은바페의 환상적 퍼스트 터치 이후 강력한 슈팅으로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이강인의 주 포지션은 왼쪽 윙어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충분히 가능한데요. 오히려 이강인의 성향상 중앙 미드필더가 더 나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탈압박 능력은 유럽 최상급이고 드리블에 의한 패싱 능력은 강력합니다. 때문에 PSG의 절대 에이스 킬리안 은바페는 이강인과 호흡을 맞추는 것은 선호합니다. 게다가 PSG는 올 시즌 대대적 개편을 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에서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현지 언론은 이강인을 중앙으로 배치하는 폴스9 전술을 써야 한다. 은바페와 이강인의 위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유럽 대항전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경쟁력이 확실히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강인은 1월에 빠집니다. 하지만 때문에 미드필더진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단 그 자리를 에메리 루이스가 메울 수 있습니다. 1월 이후 이강인이 돌아오는데요. 결국 겨울 이적 시장에서 PSG는 영입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